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인간관, 그래서 잠깐 봅시다. 인간관.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로저스? 인간 중심 이론에 있어서 인간은 미리 정해져. 성격이 미리 픽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 성격은 미리 정해져 있지가 않다. 로저스의 성격, 인간 중심 이론은 내 성격은 타고나서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살아가는 동안 그 필드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경험에 따라 내 성격은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쉽겠죠?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은 어떤 이론이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형성된 성격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현장에서 이러쿵 저러쿵 아롱이 다롱이 이러한 모든 경험에 따라서 내 자신의 성격은 달라지는 인간 중심 이론이 여기서 로저스의 패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성된 거. 그래서 로저스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주의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반대하는 어떻게 해서 아까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긍정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 로저스는 인간의 본성 속에는 개인주의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반대하는 선을 소유한, 그저 개인적인,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어, 견해를 반대하는 이런 선을 소유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의 경향, 그리고 합리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거죠. 여기서 다 나와 있어, 지금. 그죠? 살아가는 동안의 경험에 따라서 내 성격이 달라진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진다. 그리고 개인주의고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반대해서 선을 소유한 존재. 착한 존재, 내 안에 이런 존재 이해가 없고, 자아실현, 그 다음에 합리성이 어떻게 돼? 내 안에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이라는 거죠. 그죠? 자아실현의 경향, 그리고 합리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인간 중심 이론이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성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로저스는 유아의 미분화된 현상학적 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착되어 있는 현상학적 장에서 출발해서 자아 개념의 발달로 그 장이, 아까 장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한 장, 두 장 넘기는 이런 장이 아니에요. 필드라고 얘기했죠? 현장. 그 장이 어디 유아의 미분화된 현상학적 장에서 출발하여 어떻다? 자아 개념의 발달로 그 필드가 자아와 환경으로 분화된다. 그 장이 어떻다고요? 자아와 환경으로 분화되고 또 각 개인이 자아 일치성을 계속 추구하는 데서 발달의 최고점에 도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저스는 뭐라고 그래서 유아의 미분화된 현상학적 장에서 출발한다. 또 그 자아 개념의 발달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그랬죠. 자아 개념의 발달로 그 장이 현장에서 어떻게 자아와 환경으로 분화되고, 그죠? 각 개인이 또 뭐라고 그랬어? 자아 일치성을 계속 추구하는 데서 발달의 최고점에 도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로저스는 인간을 항상 전체성과 통합성, 그 다음에 협동성, 창조성을 향해 발전해 가는 존재로 어떻게 돼서 인간은 계속 변화한다고 그랬죠. 성장하면서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요 요지는
그래서 로저스는 인간을 항상 전체성, 통합성, 협동성, 창조성을 향해 발전해 가는 존재로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저스 자꾸 해서 제가 지금 말 빠르게 하지 않아요. 천천히 선생님들한테 핵심적인 걸 갖다 주입시킬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 성장 변화. 그다음에 나는 계속 발전해가는 존재다. 성장하는 존재다. 그래서 로저스는 인간을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이러한 존재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게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요 내용을 봅시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는 주요 내용에 보면 인본주의는 개인의 뭐라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 감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사적 개념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 필드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사적 개념을 연구한다.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개인이 그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각 개인이, 여러분들의 그 우주 세계에서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한다는 거죠. 맞죠? 그죠? 지금 이게 똑같은 말이야. 로저스는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들의 그 세계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걸 갖다가 어떻게 지각하고 얻어먹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그 우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주가 달라지나요? 선생님들의 세계가 달라지나요? 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상상하고 추측해보고 그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선생님들의 우주 세계에서. 중에 여기다가 딱 별표를 쳐주세요. 로저스는 사람의 행동은 개인이 그 세계를 그죠? 저도 여기다가 진짜 여기다가 이걸 칠게요. 지금 로저스는 사람의 행동은 개인이 그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경험의 세계로 보았죠. 그래서 현상학적 이론이 이제 주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이제 로저스의 그 이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인간 이해에 대한 입장은 그죠? 여기서 현상학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는 거죠. 로저스의 인간 이해에 대한 입장은 어떻다? 현상학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 그래서 유기체란 유기체란 개인의 사상, 행동, 신체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한 개인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통합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다. 유기체란 뭐예요? 내 안에 사상, 행동, 그다음 신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로서 한 개인이다. 이 유기체는 그래서 이 유기체는 통합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다양한 경험이 계속되고 확대되지만 그죠?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다양한 경험이 계속되고 확대지만 유기체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유기체는 이 통합적인 존재로서 내 안에 개인적인 거는 어떻게 됐어? 자신이 거부당하는 경험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내 안에서는 어떻게 돼서 다양한 경험을 계속되고 확대되지만 거부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안에 그 뭔가가 통합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 아기는 배가 고픈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반면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배고픈 음식에 대해서 내가 먹고 싶어 먹고자 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근데 내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가치 개념은 어떻게 되겠어? 긍정적인 가치 개념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함이나 돌봐줌 이런 게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되겠어? 내가 배가 고픈데 뭔가가 안 채워져. 그러면 짜증나고 뭔가가 막 그냥 불만족 쓰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음식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픈데 뭔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위를 채워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내 가치, 내 안에 그 배가 부르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러한 가치 개념은 따뜻함이나 돌봐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가치 부여 과정이 성장과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부여 과정, 그죠? 개인의 내면 속에서 발생하는데, 개인의 내면 속에서 발생하는데, 그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경험, 또 가치부여 과정은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경험,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험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대요. 가치부여. 그죠? 가치부여, 과정. 그죠? 가치부여 과정은 이게 성장, 그치? 어떤 것이 좋냐, 어떤 것이 나쁘냐를 어릴 때부터 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과 동시에 이루어져 오는데, 그죠? 이러한 가치 부정은, 그래서 이 가치 부여 과정이 한번 발달하게 되면 곧 뭐가 된대요? 자아가 된다는 거, 자아. 그래서 가치 부여 과정은 개인의 내면 속에서 가치가 잘 발달된 부분보다 가치부여 과정은 자아로 발달이 된다. 따라서 가치부여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데 그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경험과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험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따라서 아동의 자기 발달은 아동의 자기 발달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점차 분화되고 더 복잡해진다. 자, 아동의 자기 발달은 어떻다고? 이 환경, 부모의 환경, 주변의 환경, 그죠? 그래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 6개월, 손주가 6개월이 되는데, 그 조리원에 동기생 엄마들 한 15명이래요. 그래서 15명이서 모여가지고 서로 그 6개월 된 애들이 옷을 한꺼번에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등에는 그날 태어난, 어, 해가 아니라 월, 그 다음 일, 등 번호를 갖다 또 해가지고 그 15명이 누워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15명이 그러니까 다 누워서 등 번호를 보이게끔 며칠 전에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15명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서 이 안에서도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되고 분화되고 어떻게 되겠어? 더 이 아이들이 단순함에서 복잡 다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의 자기 발달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아동들의 환경은 외적인 환경, 내적인 환경, 타고난 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쳐 들어오는 이 외부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 아이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는.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있다? 부모죠. 부모의 양육 책임입니다. 자, 이제 자기 실현 경향성.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서 나를 보호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켜서 자신을 보호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켜서 자신의 유지와 성장 그다음에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 중심 이론에 있어서 지금 뭐야? 자기 실현 경향성은 긍정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은 인간이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타고나고 있는 타고나고 있는 내재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켜서 이 사회복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시켜서 여러분들의 그 성장 유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자. 그죠? 그래서 자기 실현 겨냥성. 이게 요지예요. 이게 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이러한 상호작용. 그죠? 우리는 서로 노력하는 인간의 본성.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 우리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그러니까 자기 실현 경향성은 생리적, 심리적 욕구와 연결해서 유기체, 아까 신체, 건강이 모든, 자신을 이끌어가고, 또한 어린아이로 하여금 경험적 잠재력을 확대하도록 해서 부모, 중요하다. 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는 아기의 유기체적 경험의 일부가 되어서 그죠? 이런 아이들, 그 아까 저 15명이 엎드려가지고 누워있어. 이렇게 저는 신기해. 어떻게 애들이 움직일 텐데 15명이 동그랗게 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엎드려 있냐고요. 그거 사진을 포착해서 찍었어요. 애들이 막 그냥 꾸물꾸물꾸물하고 그럴 텐데 다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는 아기의 유기체적 경험의 일부가 되어서 자기 또는 자기 개념으로 분화된다. 그래서 자기 실현 경향성은 어떻다? 성장과 퇴행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다? 퇴행적 동기도 지니고 있지만 성장 지향적인 동기, 즉 자기 실현 욕구가 행동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실현 경향성은 개인의 선택적이지만 실현 경향성은 어떠다? 개인의 선택적이지만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 실현의 과정은 완전한 최종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 실은 완전한 최종적인 어떤 방점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보다 성장하는 유능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중요하죠, 지금. 그죠? 자기 실현 과정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완전한 우리 선생님의 지금 방점을 찍은 상태,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 나라는 갑순이의 방점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지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갑순이와 갑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현의 과정은 완전한 최종 상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유능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죠? 이것도 참 좋은 말이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자유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어떻다? 우리 인간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 완전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완전체는 그냥이 됩니까? 하나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 안에서 만들어 가다 보면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된다?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죠? 자기 실현 경향성을 이제 확실히 알겠죠? 자, 이거 봅시다. 일관성과 위협. 사람은 현실적인 자기와 경험 사이에서, 경험 사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구조와 일관된 경험들은 지각되어서 그 구조의 일부가 된다. 자, 3. 현실적 자기 경험. 일관성을 유지. 그죠? 하나의 그 쭉, 그죠? 계속해서 파도와 같은 파장을 일으키는 이게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고 노력하고 자기 구조와 일관된 경험들은 지각되어서 그 구조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자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죠? 여기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노력한데 어떤 것들은 자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된다. 따라서 자아와 일치하지 않거나 자아에 위배되는 체험은 개인에게 위협과 불안, 그 다음에 즉 개인에게 불행을 그러니까 자아와 일치하지 않거나 위배되는 이런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에게 위협과 불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개인에게 어떤다? 불행을 준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체험을 거부하거나 나는 이거 맞서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거부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자아에 위배되는 많은 경험, 자아에 위배된 많은 경험, 지각, 기억들이 자신의 의식에 포함되지 못하고 결국 개인의 성장이 다시 한번 여기 봅시다. 자아에 위배되는 많은 경험, 지각, 기억들이 뭐라 지금 자신의 의식에 포함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다? 개인의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치료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왜곡된 자아상의 실체를 스스로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자아에 위반되는 많은 경험이나 그저 왜곡되고 이런 위협이나 불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거부하고 그래서 자아에 위배될 많은 경험, 지각, 기억들 내 자신의 의식에 포함되지 결국 개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될까 이 많은 경험들이 자아에 위배되는 개인의 성장이 거기 안에서 멈추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치료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왜곡된 자아상의 실체를 어떻게 되겠어? 지금 거부하고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걸 모든 것을 왜곡된 자아상의 실체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인본주의의 치료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왜곡된 자아상의 실체. 그죠? 이것도 이제 밑줄을 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곡된 자아상이 이렇게 되는 게 인본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가능한 사람 누구예요? 로저스는 건강하고 이상적인 사람을 뭐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이상적인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는 로저스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펑셔널, 기능적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뭐 자신을 완전히 자각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뭐다? 자신을 완전히 자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발달과 완전히 기능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사회적 진화의 바람직한 결과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자신을 완전히 지각하는 사람, 플러스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발달, 완전히 기능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사회적 진화의 바람직한 결과이다.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에 대해 개방성, 그 다음에 실존적인 삶의 태도, 자기 유기체에 대한 신뢰감. 한번 봅시다. 이걸 좀, 뒤에 책을 보면서. 그래서 가치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가치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모든 감정, 태도를 자유롭게 경험하고 개방적이다.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니까 긍정적, 위협받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방어해야 하는 것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긍정적, 부정적 정서 폭넓게 받아들인다. 실존적인 삶의 태도는 뭐냐? 매 순간, 매매 순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자기 심상과 경험이 일치하고 존재하는 어느 순간에서나 완전하게 충분한 삶을 영위하며 매 순간의 경험을 새롭고 신선하게 느낀다. 실존적인 삶의 태도는 매 순간에 경험을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느낀다. 그럼 자기 유기체에 대한 신뢰감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자기 유기체에 대한 타인의 판단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그래서 이성적이거나 지적인 요소들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행동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결정에 도달하는 데 사용된 자료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함으로 그들 스스로를 신뢰한다. 창조성은 뭐냐? 모든 영역에서 창의적인 소신과 삶으로, 그죠? 창조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사회 규범과 문화적 배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문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그죠? 문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뭐라?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창조성이에요. 그리고 뭐야, 이건 또 창조성. 사회 규범이나 사회에서 지켜야 할 룰이죠. 이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창의적인 소신과 내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는 게 창조성이야. 그 다음에 경험적 자유는 뭐예요? 선택과 행동에서 자유롭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며 인생을 충분히 즐긴다. 그 외적인 압력이나 강압으로부터도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긴장이나 근심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러니까 경험적 자유. 여기서 잠재적인 긴장이나 근심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그리고 외부적인 압력이나 강함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자유로운 인간이다. No problem. 그죠? 자, 이제 주요 내용에 있어서 현상학적인 장을 봅시다. 299쪽. 자신만의 경험적 세계 혹은 주관적 경험의 세계를 말하는 게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한 개인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현상학적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현상학적 장이다. 그래서 로저스는 동일한 사건과 문제를 보아도 개인마다 각자의 해석, 느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행동. 이러한 모든 속성이 이러한 개인을 서로 다르게 독특한 특성, 개성이 보이는 것 특징.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나 문제를 우리가 선생님들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서로 똑같아요. 개인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느끼는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로저스는 모든 개인을 서로 다르게 독특한 특성, 개성이 보이는 것이라 설명한 게 현상학적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와 자기 개념을 봅시다. 로저스가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으로 자기는 주체로서의 자, 그죠? 주체로서 자, 객체로서는 미, 어, 로저스가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셀프는 뭐예요? 주체로서의 나, 객체로서의 미. 특징을 자각하고 나의 특징을 지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 관계 측면에서 자신의 지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식의 개념이다. 자, 자기와 자기 개념. 그죠? 자기는 주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미의 특징을 지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이나 그 관계적인 면에서의 그 자신의 지각으로 어떻다? 가치를 부여하는 조직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인식의 개념이다. 자, 여기서 봅시다. 자기 개념은 여기 밑에 보세요. 자기 개념은 현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맨 밑에 보세요. 자기 개념은 뭐예요? 현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개념으로. 어떤, 자기 개념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야?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상이에요. 자기 개념은. 여러분들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터득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화되고 일관성 있는 조건화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조건화되고 일관성이 있는 자신의 패턴이다. 따라서 자기의 개념은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로 있는데 현실적 자기는 현재의 자기 자신의 모습. 이상적 자기는 앞으로 중요하네, 이것도. 이상적 자기는 뭐야, 선생님들? 자기 개념에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인데 이상적 자기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상적 자기. 선생님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돼? 이상적인 자기 자아상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내가 얘기하던 선생님들 고시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파악해야 돼. 나의 개념, 나의 존재, 나의 자아상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인지를 하셔서 그래서 이상적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이상적인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는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의 괴리가 적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현실적 자기와 이성적 사이가 너무나 크면 어떻게 되겠어? 막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돼? 허걱 가겠죠? 그런데 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금방 뛰어넘을 수가 있잖아. 선생님들이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가 이 괴리가 적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한대요. 누가? 로저스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로저스는 또 심리적 부적응이 나와요. 이건 병적인 성격이래. 심리적 부적응은 뭐다? 병적인 성격이래. 그래서 로저스는 심리적 부적응은 자신에게 중요한 경험을 부인하거나 왜곡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 때문에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네요. 그죠?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괴리가 적을수록 행복감을 느낀다. 음. 자, 이제 일치성 상담자, 그죠? 상담자, 조력자죠? 촉진자.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어떠냐? 할 때 일치성. 로저스가 조력자 역할을 위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신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치성. 일치성이 있는 상담자는 내담자와 인간 대 인간을 만들고 왔다리 갔다 하는 상담자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상담자도 피해야 돼. 그래서 진실한 관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서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상담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상담자와 내담자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일치성이 근거가 된다면 일치성, 그래서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내담자에게 결론을 강요하지 말고 그저 서로 감정이입이 통해야 돼.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완전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은 뭐예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얘기를 해준 게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은 뭐냐? 지금 내 남자가 얘기하고 있어. 그럼 네 말을 잘 들어주고 있어. 어깨로 음, 음, 안 해. 이렇게 해서 몸으로 반응을 해주는 거야. 너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네 얘기를 해. 그래서 내 남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완전하게 말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결론을 강요하지 말라. 내 남자에게. 이러이러 했으니까 이론적으로 이러이러 했으니까 선생님은 이러이러 해야 돼요. 하고 그러기 강요하지 말고 그 찾아온 내담자가
본인의 감정 표현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상담자에게 지금 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또는 수용을 제공할 때 내담자 스스로가 어떻게 돼 있어? 무조건적 긍정, 존중 이거를 상담자가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담자가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소유적인 온화함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수용할수록 치료가 어떻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감적 이해를 봅시다. 공감적 이해. 현장에서 매 순간 서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내담자의 경험, 그죠? 현장에서, 필드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 서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내담자의 경험, 감정, 행동,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공감적 이해예요. 그래서 경청 중요하죠?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게 히어링이야. 근데 리스닝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주의 집중해서 듣는 게 리스닝이죠. 그래서 이 경청은 내담자에 의해서 경험된 감정,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이며 공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어, 이 내담자의 경험이나 내담자가 하는 말에 어떻게 돼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조력자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공감적 이해에는 필수 조건이 뭐다? 경청.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잘 들어줘야 돼. 자, 봐요.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상담하고 싶어서 왔어. 그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친구가 한마디 하면 상담자는 막 두세 마디를 더 해.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담자하고 상담할 때는 내담자가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털어놓을 수 있도록,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게 조력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 중심, 이제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해 있어서 실천은 인본주의 이론은 심리 치료 및 상담 분야에서 변화를 가진 중요한 원동력이다. 그래서 로저스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저 인간 본성에서 실현 가능성, 그다음 수용해라 뭐 이런 낙관적인 경향성. 그래서 상담자가 감정이입적, 그다음 무조건적인 긍정적, 무조건적인 중요해요. 상담자가 감정이입적, 조력자, 그러니까는 클라이언트의 그 감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정이입이 돼서 그래서 상담가가 감정이입적,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으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수용하면 어떻다? 자신의 경험을 더 개방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반이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 현상학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 현장에서 이러한 인본주의 이론의 중요한 원칙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인본주의의 중요한 원칙. 그래서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인본주의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치료는 뭐다? 교육, 인간 중심 이론은 교육, 그죠? 건강, 산업, 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기술을 훈련하는 사람들의
개인 모델이 되고 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은 어디에서,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다? 교육 현장, 건강 쪽으로 관련된, 그 다음에 산업, 군대, 이러한 분야에서 상당 기술을 요구하는 개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그 선생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